지난주까지 우리가 오치원인 내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감각 주관으로서의 네이처, 육 네이처하고 감각 객관으로서의 육 웨이처, 그 두 개가 만나면 6가지 식이 생겨난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서 3, 4화합 촉해서 경험, 지금 느낌이 생겨난다라는 데까지를 일단 공부를 했거든요. 뭐 대략적으로 짚어보면 이런 이야기였었죠. 어쨌거나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면 부처님께서 알려주시는 중요한 현상이 있죠. 행위가 오염되면 그 오염의 정도에 따라서 욕계든 색계든 무색계든 중생세상 어딘가에 식이 머무는 현상이 있다라고 부처님이 알려주시죠. 사실 뭐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이 행위를 한다. 행위가 오염되면 거기에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현상이 있다라고 부처님이 알려주셨다라는 것이고, 제가 이제 지난주 서울과 대구에서 요즘 하는 경전 공부 맞지만 이까야 첫 번째 경전이 이제 근본 법문의 경이죠. 그 근본 법문의 경에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경전임이지만 우리가 이제 마음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제 거의 좀 정확하게 해석을 해낸 것 같고, 그랬을 때 그 경이 알려주는 바로는 아라한하고 부처님하고 어떠한 차별이 있느냐라는 점을 설명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라한은 번뇌를 다 소멸해서 탐진치가 다 소멸되었다. 더 이상 탐진치가 없다. 그래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이 부분으로 아라한을 대표적으로 설명하고요. 그러면서 아라한과 차별지어서 설명되는 부처님은 누구냐라고 할 때 사실은 바로 이 얘기를 알려줘요. 부처님은요, 행위가, 그러니까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가 괴로움의 뿌리다라는 말을 하고, 식이 머무는 것에 의해서 태어남이 있다. 그리고 태어난 자가 늙고 죽는다. 라고 그 경전에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거든요. 그럼 이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바로 이거.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괴로움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어빈과법 이래서 당연히 아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거기에 이어가지고 바와라고 하죠. 12연기에서 우리가 유라고 번역하는 존재 이렇게 말하는 요 유가 그러니까 유로부터 태어남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태어난 자에게 늙음 죽음이 있다라고 해서 윤회를 말해주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공부 중에서 제가 강조를 거듭하는 게 바로 이거죠. 존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바와, 이 바와가 뭔가요? 부처님 바와숫다라고 하는 경전을 통해서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가 오염되면 그 오염의 정도에 상응해서 욕계든 색계든 무색계든 중생세간 어딘가에 식이 머무는 현상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그간의 어떠한 해석에 의해서 유 이러면은 존재라는 개념으로 뭐 어뷰, 생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지만 고정관념적인 어떤 해석에 우리가 매이지 않고 경이 알려주는 그대로 공부를 하자면 결국 부처님이 아라한과 부처의 차이가 무엇이냐
라고 알려주는 그 자리에서 바로 요거 식이 머무르는 행위의 오염에 의해서 식이 머무는 현상, 이 현상에 의해서 중생들에게 태어남이 있다. 즉 윤회하는 삶이 이어진다. 그리고 태어난 자에게 늙음 죽음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바로 그 내용. 요 내용이 아라한 같으면 탐진치가 소멸한 사람 이렇게 정의하는 가운데 부처님은 아라한과 차별지어가지고 바로 이 이야기 행위가 괴로움의 뿌리고 식이 머무는 것으로부터 태어남이 있다. 태어난 자에게 늙음 죽음이 있다라고 그 사실을 아는 자로서 부처님을 정의하는 거예요. 하여간 제가 최근에 법회에서 강조를 거듭하는 거지만 요거 다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식이 머무는 현상을 말한다. 그리고 이렇게 머문 식이 명색과 만나서 몸과 만나서 윤회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옥고부님하고도 지난번에 그 말씀을 나눠봤지만 불교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윤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삭디비구를 질책하는 경전에 의하면 식이 윤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식이 아니고 업이 윤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삭디비구를 질책한 그 경은 경전을 자세히 보면 식이 윤회한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삭디비구를 질책하지 않죠. 그 식이 어떤 식이냐라고 부처님은 다시 물어보시고 그 식이 아뜨만 고정불변의 실체라고 답변하는 삭디비구에게 그 식조차도 조건 지어진 것이라고. 그렇죠. 식이라는 게 조건 지어진 거죠. 우리가 말하는 식이라는 게 바로 행위의 오염에 의해서 머문 요식이 쌓여 있는 게 그 식이니까 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행위에 조건 지어져 있는 거죠. 부처님, 그 식조차도 조건 지어진 것이라고 내가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 우리가 윤회를 한다는 거. 그런데 이 윤회는 사실은 업이라고 하는 말은 잘 본 거죠. 업에 의해서 업지음의 결과로 우리가 윤회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타당할 거예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누가 윤회하느냐, 무엇이 윤회하느냐 이러면 업 자체가 윤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인 거죠. 부처님은 바로 이 자리에서 그거 업을 지으면 아직 중생이다 보니까 탐진치가 남아있어서 탐진치에 의한 업의 오염이 있으면 그 오염 때문에 업은 식을 머물게 한다. 그리고 머문 식이 주체적으로 윤회하는 것이다. 요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업이 윤회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식이 윤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다만 윤회하는 이 식이 업의 조건 지어진 식이다. 업의 오염을 조건으로 머문 식이다. 이렇게 하는 거가 아주 중요한 일이죠. 어쨌든 마지막니까의 일본경에서는 요 대목을 가지고 아라한과 부처님을 차별지어서 설명해주고 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달리 말하면 부처님 아니고는 보지 못하는 사실을 부처님께서 12연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다. 이 부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겠죠. 어쨌든 요렇게 해서 만들어진 오온이 와서 쌓이는 거죠. 그래서 오치온이라고 하는 이제 자기 존재, 내가 구성이 되는 거죠. 이 오치온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명색과 식 이렇게 나누어서 말할 수 있고, 왜 명색과 식이 오치온이냐 하는 것은 아마 다음 시간쯤 우리가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달리 말하면 몸과 마음이다 이랬죠. 이랬을 때 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식 자체가 대상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식 자체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6가지 식의 쌓임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런데 관찰경이라는 경전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느냐 하면 가슴이 나야, 내가 있다 라고 하는 자아의식이 떠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늘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 가운데 살지요. 이 자아의식이 떠나지 않는 한 안근 내지 신근,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의 5가지 감각 기능이 출현한다 라고 관찰경이 말하죠. 그러면서 관찰경이 정말로 해주는 중요한 이야기는 이거죠. 5가지 감각 기능이 출현하면 만어가 있고 법, 단마가 있고 거기에 무명의 요소가 있다라고 나야 라고 하는 자아의식이 우리한테서 끊어지지 않는 한 우리의 삶 가운데는 5가지 감각 기능이 출현하는 상태에서 만어와 단마와 무명의 요소라고 하는 3가지가 늘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나타나죠. 어저께 대구서 법회를 하는데 법회 마치고 이제 대담의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주 공부 열심히 하시는 법우님 한 분이 그 말씀을 하셔요. 다른 사람들하고의 공부 자리에서 해피술 법회에서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입처와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안입이 설신의 이런 요거 6내입처, 안근 내지 비근 이러면은 의근 하면 6근이죠. 그리고 안식 내지 의식 이러면 6식이거든요. 그리고 색성향 미촉 법 이러면은 6외입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우리 법우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이라는 것과 내입처라는 것과 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 이것을 구분해서 알아야 한다. 라고 다른 공부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더니 그 자리에 계신 분들 말씀이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눈 이런 게 있는데 이 눈을 때에 따라서 근이라고도 또는 처라고도 부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라고 해줘서 제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드렸어요. 자, 우리가 아는 것은 분명하죠.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부처님은 경전에서 내입처와 근과 식을 분명히 다른 단어로 말하고 있다. 요거였죠. 어떻게 했나요? 예를 들어서 안식 이러면은 짝후 윈냐나, 짝후 윈냐나라고 쓰고, 육근 그러면 짝후 인드리아, 그래서 짝힌드리아 이렇게 쓰죠. 짝후에 윈냐나라는 식을 붙이고 짝후에 인드리아 근을 붙이죠. 그런데 육내입처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짝후 이렇게만 쓰고 말죠. 그러니까 눈과 관계돼서 어떤 부분은 짝후 윈냐나라고 수식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짝힌드리아라고 수식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대표적으로 눈 이거는 수식할 거 없이 눈 이렇게 부르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이제 부처님은 다르게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경전들의 조합에 의해서 이 부분 어떻게 이해를 했죠? 이렇게 본 거죠. 안식과 안근,
안식과 안근이 더해진 상태를 안이라고 한다. 우리 이렇게 보았죠. 네이처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빛이 와서 상을 맺는 뭐 망막이라고 하나요? 또는 뭐 망막에 맺힌 상을 뇌로 옮겨가는 시신경 뭐 이런 물질적인 감각 기능이 없으면 대상을 보지 못하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또 대상을 못 보죠. 식이라고 하는 요 마음이 함께 해줘야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대상을 본다, 감각을 하는 주체다, 감각의 주관이다 이렇게 말하려면 물질적인 감각 기능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마음이라고 하는 식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감각 주관은 따지면 물질, 달리 말하면 몸인 감각 기능하고 거기에 마음인 식하고가 함께 있어줘야 비로소 감각 주관인 눈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법님께 그렇게 답해드린 거예요. 분명히 다릅니다. 식과 근과 네이처 이럴 때 식은 마음이고 근은 물론 여기 이제 의근 요거는 뭐 어차피 마음 이야기니까 빼고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5가지의 감각 기능은 몸이다. 그렇죠? 몸이라고 하는 나의 육체 중에 그 빛으로서 형상을 감각할 수 있는 특화된 영역을 안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그렇게 각각의 특화 상태로 보면 감각 기능 중에 의근을 제외한 5가지는 몸이다. 그러면은 마음인 안식하고 몸인 안근하고가 만나서 안이라고 하는 수식 없이 그냥 안 이렇게 불릴 때 요게 감각 주관 그리고 요거를 감각을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그 토대가 되는 거 이래가지고 육입, 육처 합해서 육네이처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요 3가지를 구분해서 아는 것은 우리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 요거 모르면 그야말로 몸 따로 마음 따로 있는 것의 결합으로서의 나 요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이해해드렸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이렇죠. 이제 이렇게 몸과 마음이 함께 만나서 형성된 감각의 주관으로서의 육네이처가 육웨이처를 감각하면 이제 다시 6가지 마음이 생겨나죠. 이런 이야기였죠. 원래는 이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있는 거죠. 뭐 법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걸 거고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세상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나요? 내입처라고 하는 몸과 마음이 함께 해가지고 감각의 주관이 된 요 내입처한테 붙잡혀버리면 붙잡힌 그때에 비로소 대상 이래가지고 받아들여지는 감각되는 객관이 되는 거죠. 고랬을 때를 외입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붙잡히지 않은 상태 그냥 이렇게 말하면 뭐 육경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경식이라고 말할 때 육경. 이렇게 해가지고 안식부터 의식까지 요 6가지가 생겨나는데 우리가 제가 요건 또 중요한 이해죠. 지난주 우리가 청정범행의 시작을 알려주는 그 가운데도 최초 자리 이렇게 말했던 거. 김바부님 우리 요 안식부터 의식까지 요 6가지씩을 어떻게 표현했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정말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를 구성하는 내 마음 이 덩어리는 위에 있는 거예요. 네이처로서. 그런데 이 마음이 몸과 함께 네이처, 감각 주관이 되어가지고 지금 대상을 딱 붙잡으면 거기서 대상을 아는 것으로의
새로운 마음 하나가 새끼 쳐져서 만들어지는 거죠. 새끼 쳐진, 새끼 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자기 증식 이렇게 표현을 해봤죠. 새로운 마음이 하나 딱 생겨나는 거죠. 뭐 조금 있다가 이제 요 마음이 생겨나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 활동성을 갖는다라는 부분을 보겠지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내입처하고 외입처 그리고 새끼 쳐진 식 요게 만들어지면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요거는 공부했죠. 요 6내입처와 6외입처 요거 두 개를 합하면은 일체다라는 이야기는 지난주에 공부했죠. 부처님은 오직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감각되는 것이다. 내가 감각하는 만큼이 나의 세상이다. 이 부분 우리가 보았고요. 이제 여기에 새끼 쳐져서 만들어진 요 식가지를 보태면 요것도 이제 육식이죠. 요거 6내입처, 6외입처, 육식 요 세 가지를 가지고 18개라는 말을 쓰죠. 18개. 그러니까 우리 삶을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을 구성하는 요소가 18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안색, 안식 요 쌍을 세 개로서의 쌍이 6가지니까 3, 6, 1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18개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 요소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거지만은 이렇게 처라고 하는 의미, 감각작용의 주관과 객관으로서 눈이 없으면 볼 수 없고 대상이 없어도 볼 수 없는, 그죠? 대상을 감각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요 내입처, 외입처 두 가지는 그야말로 없으면 감각할 수 없는, 그래서 처라고 하는 말을 아야따나라고 붙여줬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죠. 그런데 부처님은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이제 내입처와 외입처와 식이라는 세 가지가 함께 만나는 현상이 있다라고 알려주죠. 그 함께 만나는 현상을 촉 이렇게 말을 해요. 촉이라는 말로 정의를 하고 촉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안촉 생수 이래가지고 안촉에서 그러니까 눈의 촉에서 생겨나는 수 경험이 있다. 경험이 생겨난다. 이 경험이 락고 불고불락이라는 세 가지 느낌으로 알려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거 촉이라고 하는 데에도 촉도 그냥 촉 이러지 않고 요게 이제 육촉인데 이 촉에도 처라고 하는 말을 붙여주죠.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처라는 말을 어떻게 썼냐 하면 눈이 없으면 볼 수 없죠. 대상이 없어도 볼 수 없죠. 본다라고 하는 감각작용에서 달리 말하면 눈이 대상을 보아서 식을 만드는 요런 과정에서 없으면 안 되는 두 가지 요거에다가 처라는 그 호칭을 붙여줬는데 이제 안촉 해가지고 이 6가지 촉에도 처라는 호칭을 그러니까 지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요건 왜 그럴까요? 바로 이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실은 감각한다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 삶이 진행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1단계의 마감은 단순히 감각했다 요것이 아니라 대상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경험하는 데까지를 우리 삶의 1단계 완성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경험을 하자라고 할 때는 단순히 눈으로 보았다. 그래서 김보부님이 오셨다. 요거 가지고 경험했다라고 안 한다는 거죠. 요건 단지 감각한 거죠. 그래서 감각의 결과로 김보부님을 아는 마음이 생겨났을 뿐이라. 그러나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억이, 김보부님에 대한 기억이 쫓아와가지고 딱 만나주면 그때 이러이러한 김보부님이 오셨구나 라고 해서 김보부님을 비로소 경험한다. 그 경험이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기억이 쌓여 있느냐에 그걸 뭐 기준한다 할까? 그걸 기준으로 포부니물 부부는 즐거울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 김포부님 때문에 아주 괴로움을 겪은 사람이 있다면 김포부님을 보는 순간 싫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김포부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김포부님을 보았더니 좋아, 김포부님을 보았더니 싫어, 요런 경험이 느낌으로 알려주는, 거기에 부처님은 삶의 방점을 하나 찍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볼 때에는 바로 요거 촉이라고 하는 내입처, 외입처, 식이칙 세 가지가 만난다. 그래서 삼사화합이라고 말하는 이 촉이 따라주지 않으면 경험이 완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촉에도 처라고 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촉이라고 하는 거, 삼사화합을 말하면서 왜 여기에 갑자기 기억이란 말을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요거죠. 내입처와 외입처, 식 세 가지가 만나는데 일단 외입처와 식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된 상태. 그래서 지금 대상을 감각해서 대상이 무엇인지 아는 요거죠. 요게 현재죠. 그런데 내입처라는 것은 그래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세 줄로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죠. 내입처라고 하는 것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안식이라고 하는 내 마음, 그리고 몸인 감각 기능 두 가지가 함께 하는데, 감각했다, 식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는 일단 안근이 작용을 했다. 그 식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리고 안근이 보는 일을 하는 것은 지나갔지만, 그러나 내입처에는 안을 구성하는 또 한 가지 식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 식이 어떤 식이냐 하면 거꾸로 가보죠. 이렇게 여기에서 온 식이잖아요. 이미 지금 내가 어떤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의 단계에서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를 했는데, 무엇에 대해서 행위하나요? 색성향 미촉 법에 대해서 행위하는 거죠. 이 행위가 오염이 되어서 그 오염 때문에 머문 식, 요것들이 쌓여 있는 게 저쪽에 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이제 과거의 행위에 대한 알미다, 기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사화합 촉할 때는 외입처와 새끼처진 식 두 가지가 현재가 되고, 내입처 중에 남아있는 요 식이 와가지고 과거로 대입을 한다. 그래서 촉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것이다. 요 부분까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거죠. 요거를 제가 왜 더 설명을 드렸냐 하면, 오늘 드린 교재가 있죠. 2페이지짜리요. 요 얘기를 짚고 가려고 그래요.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가 좀 전에 촉 해가지고 경험이 완성된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김법부님에 대한 기억이라는 게 사실은 기준이 되어가지고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까에 따라서 경험이 즐거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요 얘기가 요거 우리가 잘 봐야 될 건데, 요 부분을 명확히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가면 나의 경험이라는 것은 나에게 어떠한 식, 즉 과거의 어떤 행위에 대한 그 식의 머금이, 기억이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식의 작용에 의해서 즐거울 수도 괴로울 수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가지고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있죠. 어떻게 해요?
다섯 가지 감각 기능이 생겨나면 만호가 있고 담마가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라고 해서 뭐 오늘 설명되겠지만 무명의 요소는 요거 욕탐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어떤 형태로든 그 탐진치의 탐 요거와 관계되는 건데 이 욕탐이라는 것이 만호를 붙잡고 있단 말이죠. 욕탐이 얼마나 강력하냐에 따라서 대상을 보고는 대상에 대해서 그 외입처를 감각해가지고 만드는 시계 상태가 결정된다. 그러면 그 시계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앞날이 진행된다. 이 부분을 이제 부처님은 알려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짚어보는 거예요. 자, 오늘 드린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사화합 촉에 참여하는 요소들에 대한 이해였거든요. 고시따경이라고 35번 상류따의 129번 경이에요. 장자여, 눈의 요소가 있고 마음에 드는 형색들이 있고 눈에 아르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즐거움을 일으킬 감각 접촉을 반영하여 즐거운 느낌이 일어납니다. 장자여, 눈의 요소가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형색들이 있고 눈에 아르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괴로움을 일으킬 감각 접촉을 반영하여 괴로운 느낌이 일어납니다. 장자여, 눈의 요소가 있고 평온의 토대가 되는 형색들이 있고 눈에 아르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괴로움도 즐거움도 일으키지 않을 감각 접촉을 반영하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지금 경전이 알려주거든요. 옥부부님 하나 여쭤봅시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제일 그 첫 줄, 두째 줄까지 보면 즐거운 느낌이라는 것은 즐거운 느낌을 일어나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죠? 직접적인 조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억인데. 아니 문장 그대로 문장 그대로를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나오잖아. 눈의 요소가 있고 마음에 드는 형색들이 있고 눈에 아르마리가 있고 그러면 즐거움을 일으킬 감각 접촉을 반영하여 조건으로 하여 즐거운 느낌이 일어납니다. 이래 돼 있잖아.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는 직접적인 조건은 뭐냐 하면 즐거움을 일으킬 감각 접촉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네이처 웨이처 식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즐겁다라는 요 느낌이 일어나는 데는 요 세 가지가 딱 와서 만나는데 요 촉이라고 하는 요게 촉 자체가 특성이 있는 거라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촉은 즐거움을 일으킬 특성을 가진 감각 촉이고 어떤 촉은 고를 일으킬 촉이고 어떤 촉은 불고불락을 일으킬 촉이다.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죠. 요거하고 근데 사실은 요 부분이 정말 한 줄을 다 까먹어도 좋을 만큼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대목이에요. 자, 밑에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우리 강목 스님께서 번역해 주신 거니까 강목 스님께서 번역하신 상류따 니까야 제4권 288쪽의 주회 209에는 즐거움을 일으킬 감각 접촉해서 수카 웨다니야 팟사라고 팟사를 수식하는 것으로의 수카 웨다니야이죠. 요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별표했어요. 여기에 근거해 눈의 요소가 있고 마음에 드는 형색들이 있고 눈에 아르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즐거움을 일으킬 감각 접촉을 반영하여 즐거운 느낌이 일어납니다. 라는 번역이 행해진 것 같습니다. 이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빨리 원전에서 수카 웨다니아 파사라고 했으니까 파사 자체가 수식받는 거예요. 수카 웨다니아라고. 그죠? 즐거운 느낌을 일으킬 이렇게 수식되어 있는 거라. 그런데 여기 이제 제가 여기에서 별표를 했는데
별표 내용이 뭐냐 하면 초기불전연구원, 뭐 저기 한국과학리성전협회도 마찬가지예요. 두 곳 모두가 그 PTS 본 니까야를 저본으로 번역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거 대표적으로 그 니까야는 두 가지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PTS라고 해서 빨리 텍스트 소사이어티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얀마 6차 결집본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말한 자세히는 모르지만 요 PTS는 지금도 요 PTS의 본부가 옥스퍼드에 있죠. 그러니까 근세에 유럽이 인도, 동남아를 식민지화한 그 시점에 뭐 가보니까 뭔가가 있는데 좀 연구를 해보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가지고 싱할리어라고 해서 이제 좀 이렇게 그림같이 나오는 언어 문자 있잖아요. 그 문자로 적혀져 있는 경전을 로마나이즈 알파벳으로 옮겨가지고 그 서양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그 니까야를 뭐라 해야 되나? 니까야를 연구하는 협회가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협회죠. 사실은 불교 역사상 아주 큰 역할을 하셨죠. 이 협회가 지금도 하여간 옥스퍼드에 본부를 두고 한국에는 이제 그 번역하신 전재성 박사님이 한국 빨리 성전협회, 그러니까 PTS의 한국 협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얀마 6차 결집본인데 요 미얀마는 이제 장소라는 의미고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3개월 후에 이제 우리가 1차 결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로부터 2600년의 과정 동안에 그 6번의 결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테라와다 안에서 이어진 6번의 결집은 때때로 경을 새로 편집하는 게 아니라 표현하자면 최초로 결집된 1차 결집본의 내용을 그대로 다시 확인해서 옮기는 뭐 이런 과정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얀마 6차 결집본은 1980몇 년인가 90몇 년인가 그러니까 아주 최근에요. 아주 최근에 이제 완성이 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는 철판에다가 이제 아예 새기는 거예요. 훼손되지 않도록. 처음에 저기 4차 결집이 스리랑카에서 그 결집 작업을 하면서 최초로 이제 그 폐역경이라 그래서 그저 야자수 이파리 거기에다가 이제 문자화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암송되어 오던 경전이. 그런데 이제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보면 폐역경에 지속적으로 경전을 보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5차 결집, 6차 결집이 이어지는데 하여간 최근의 결집이 6차 결집이라. 그래서 이 6차 결집본은 뭐 그냥 가만있어 봐. 대리석이라든가 청동이라든가 뭐 그래요. 하여간 이제 튼튼하게 이제 새긴 거예요. 미얀마에서 아예 국책 사업으로 이 결집 작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면 이 6차 결집본은 1차 결집에서 결집된 경전이 그야말로 토시 하나의 변화도 없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려는 거죠. 만약에 PTS본하고 6차 결집본하고 간에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니까야를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건 뭐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제가 약간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도 다양한 그 번역 작업이 이루어질 때에 이 6차 결집본이 이렇게 이게 약간 제일 최근의 일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PTS 본으로 그 번역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약간 이런 차이, 미얀마 6차 결집본하고 PTS 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상태에서
이제 요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초기발전연구원은 그러니까 한국바이올리성전협회 마찬가지로 PTS본 니카야를 저본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6차 결집본 빨리 원전이 유전 모듈이 인터넷으로 다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6차 결집본 빨리 원전에는 요 자리에서 띄어쓰기가 하나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하면 그 밑에 이제 밑줄 찐 걸 보면은요. 짝구 윈냐난 짜. 이거 짝구 윈냐나니까 안식이죠. 요거 새끼 쳐서 만들어진 식이겠죠. 짝구 윈냐난 짜가 수카 외다니 양. 그러니까 식에다가 즐거움을 느끼게 할 즐거운 느낌을 만들 것을 식에다가 지금 주고 있죠. 그러면서 파사는 그냥 아무런 수식 없이 파사 촉이야. 파사가 촉이거든요. 아무 수식 없이 그냥 촉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즐거움을 일으킬 인 수카 웨다니아가 파사를 수식하지 않고 짝구 윈냐나를 수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수식 없는 파사를 조건으로 웨다나, 그러니까 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도식화하여 보겠습니다. 자, 강릉수님께서 번역하신 BTS 본으로 보면 첫째로는 눈의 요소하고 마음에 드는 형색들 그리고 수식되지 않은 것으로의 눈의 아르머니니까 안식이죠. 새끼 젖은 식이 수식되지 않은 거예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수식되지 않은 식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즐거움을 일으킬 촉 해가지고 즐거운 느낌을 만드는 직접적인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촉에 두고 있죠. 동일한 이야기가 뭐 마음에 들지 않는 거, 그러니까 괴로움을 일으킬 해가지고 세 가지로 나오죠. 세 가지 느낌. 거기에 비해서 이제 6차 결집본 빨리 원전은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 하면 눈의 요소가 있어요. 마음에 드는 형색들이 있어요. 즐거움을 일으킬 눈의 식이 있어요. 큰 차이죠. 그러면 촉은 그냥 단순한 촉이라 아무런 수식이 묻지 않아요. 그리고서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요. 그러면 요 번역에 의하면 여기서는 느낌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조건이 뭐가 되나요? 느낌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조건 뭐가 되겠어요? 촉이 되나요? 그렇지. 느낌을 일으키는 조건은 촉이죠. 그런데 이 느낌을 즐거운 느낌으로 괴로운 느낌으로 이렇게 즐겁다 괴롭다라고 하는 구분을 할 때 즐거운 느낌을 일어나게 하는 직접적인 조건은 촉일까요? 식으로 봐야 되죠. 지금 여기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촉이라는 것은 물론 촉을 조건으로 경험이, 그러니까 수가 생겨나죠. 그런데 요 촉 때문에 생겨나는 수가 즐거울 것이냐 괴로울 것이냐를 그걸 결정하는 것은 촉 자체가 아니라 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뭘까요? 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말하는 거지만 3,4화합 촉이거든요. 네이처, 웨이처, 식이 그냥 단순히 만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촉에 어떤 기능이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괴로울 것이냐 즐거울 것이냐 요걸 결정하는 것은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만약에 네이처, 웨이처, 식 해가지고 촉 요것까지만을 본다면 사실은 요 내용을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본 게 있죠. 어떻게 되나요? 오치오닌 내가 아스미 자아의식이 떠나지 않으면 5가지 감각 기능이 생겨나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만호와 단마 그리고 또 하나 무명의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이처, 웨이처 즉 만호, 단마에 의해서 생겨나는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감각 주관인 만어, 네이처가 무명의 요소의 영향하에 있다는 거예요. 요거 지난번에 우리가 그 얘기 한 번 했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요 색성형 미촉 요 5가지를 경에서는 요것이 세상이다 이렇게 말해준다 그랬잖아요. 우리 한번 보았죠. 까마구나라고도 말하고 색성형 미촉이 그냥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법부님은 세상을 세상으로 사시나요? 그죠? 우리가 사는 것은 욕계 세상을 살든지 색계 무색계 요 내가 나의 세상을 사실은 만들어서 산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에 의해서 나의 세상이 만들어집니까? 그보다는 바로 이거라. 무명의 요소. 그러니까 무명의 요소라는 게 없다면 그냥 세상을 그냥 세상 그대로 이렇게 보겠죠. 사실은 아라한의 삶이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라 그냥 어떠한 대상을 그냥 대상 그대로 보는 거죠. 윤보부님을 딱 보고는 그냥 윤보부님이라고 알지 거기에 무언가 나의 욕탐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윤보부님을 보면서 나의 내면에서 어떠한 욕탐, 어느 수준의 탐이 작용해가지고 간단해요 이거. 이 욕탐의 탐이 욕계 중생의 욕계에 대응하는 탐이면 내가 윤보부님을 보면서 욕계 중생 수준의 어떠한 바램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보이는 보부님은 무언가 나의 이 욕심을 채워줘야 되는 대상으로 보이죠. 보부님이 그거 안 해주면 미운 거지 뭐. 그런 거죠. 부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무명의 요소가 함께한다라고 알려주는 게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누구에게나 동일한 물질 세상을 각각이 다르게 자기대로 지옥으로 만들어서 살기도 하고 짐승 세상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이건 거예요. 이렇게 무명의 요소의 영향 하에서 새끼쳐진 요 시기 어떤 시기냐고요. 바로 요 시기 무명의 요소만큼 오염된 시기잖아. 그죠? 그러면 자 우리 좀 전 얘기로 돌아가서요. 김보부님에 대한 기억이 기준이 돼가지고 김보부님에 대한 이만한 기억이 있어요. 기억이라고 하는 거 이거 이건 그 시계 덩어리잖아요. 그죠? 시계 쌓임이라.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법부님을 딱 보니까 하나의 그러니까 새끼 쳐진 안식이 하나 생겨난 거죠. 그리고 이제 요것에 의해서 느낌 그러니까 뭐 즐거울 것인지 괴로울 것인지 느낌이 생겨날 텐데 요걸 말이죠. 우리가 좀 깊이 보지 않으면 사실은 쌓여있는 요 시계, 그러니까 시계 덩어리, 기억 요것이 어떻게 쌓여있느냐에 따라가지고 기쁠 것인지 괴로울 것인지가 결정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지금 여기서 그걸 달리 말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 시계 쌓임이 요거 없이는 경험이 일어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처라고 하는 지위를 부여해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억이라고 하는 거 이건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무지하게 중요한 거기는 하지만 부처님은 단호하게 알려주는 거라. 그러나 즐거울 것인지 괴로울 것인지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조건은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라. 이게 아니고 새끼 젖은 요 마음이 새로 생겨난 요 마음이 요리 끌고 갈 건지 요리 끌고 갈 건지를 지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요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냐 하면 무명의 요소에 의해서 오염되게 생겨나잖아요.
이 오염의 정도가, 그 욕탐의 정도가 얼마만한 욕탐이냐, 어떤 방향으로 치우친 욕탐이냐에 따라서 이 생겨난 식이 자기의 성질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김보부님을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보고 얼마나 기억이 좋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지금 제가 김보부님을 딱 보면서 무명의 요소가 무지하게 심해. 야, 뭔가 오늘 김보부님한테서 뭘 좀 내가 받아내야 돼. 이러면은요, 김보부님을 딱 보고는 무언가 기대하는 바가 있겠지 뭐. 그런데 김보부님이 아무리 기억은 좋더라도 딱 내가 원하는 이거를 해주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기억이 좋아도,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아주 친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돈 좀 꺼지라 이러는데 친구 간에 돈거래 하는 거 아니래? 이러면서 딱 돌아서 보세요. 얼마나 미워요. 지가 나하고 몇십 년 친구인데 이럴 수가 있어. 하고는 그로 인해서 괴로워지고 미운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요거 타당한 설명이죠. 이게 사실은 이 촉에 의해서 느낌이, 그러니까 경험, 느낌이 만들어진다라는 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지금 설명된 거죠? 그럼 그 뒤에 이야기를 좀 더 읽어볼게요. 그 두 번째 페이지가 되겠죠, 이제. 파사, 촉은 3사화합 촉입니다. 눈의 요소, 형색들, 눈의 아르마리가 만나서 느낌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이때 촉이 주체적으로 즐거움을 일으킬 촉, 괴로움을 일으킬 촉, 괴로움도 즐거움도 일으키지 않을 촉으로 설명될 것인지, 요거는 따지면 이제 PTS 본이 설명하는 거죠. 요거 우리 번역해 주신 스님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고, PTS 본 자체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니면 촉은 단순한 현상, 그냥 세 개가 만나는 거야, 요거죠. 뭐 그런 현상이 있어 하는 거고, 3, 4화합하는 요소들에 의해 결과,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생겨나는 것인지의 차이가 발생하는 해석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랬어요. 요거 아주 중요해요. 자, 해피설법에는 6차 결집본을 기준하므로 이 부분의 번역을 수정하여 이해하고자 합니다. 즉, 1. 눈, 귀, 코, 여, 몸, 만호의 요소. 2.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마음에 들고 평온의 느낌을 일으킬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법. 요것도 이미 마음에 든다, 들지 않는다, 요거는 그 대상을 붙잡는 마음이 무명의 요소에 어떻게 영향받았느냐, 요 얘기죠. 그 대상도 이미 무명의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3. 즐거움을 일으킬, 괴로움을 일으킬, 괴로움도 즐거움도 일으키지 않을 식들이라는 세 가지 요소들의 화합으로 촉을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 방금 설명드린 바에 의하면 타당할 것 같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의 설명의 문제가 아니라 미얀마 6차 결집본이라고 하는 이 정통성을 부여해야 하는 이 경전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저는 경전이 말해주는 거를 PTS 본과의 차이점을 찾아가지고 그거 설명해드린 것 뿐이죠. 이것은 마음의 이해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 인식 과정은 1. 내입처가 무명의 요소의 영향 아래 외입처를 감각하고, 요거죠? 내입처가 무명의 요소의 영향 아래 외입처를 감각해요. 그래서 2. 감각작용의 결과로 생겨난 식, 이제 새끼쳐진 식이 생겨난 거죠. 3. 촉에 의해 생겨난 수, 요거죠. 촉에 의해 생겨난 수를 이제부터는 이제 오늘 수업에서 진행될 거지만 상이라고 하는 것의 영향하에 위자나띠 분별해서 한다. 인식하죠.
그러면 야나라고 해서 알미 결과 맺어지죠. 요게 뭐예요? 오치온인 내가 과거의 행위들의 쌓임으로 구성된 내가 아스미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 상태에서 이제 내가 되어가지고 대상을 감각하고 그 가운데에는 무명의 요소가 영향을 주고 이래서 영향받아서 생겨난 시기 그죠? 그 영향받아 생겨난 시기 촉해가지고 단순한 현상인 촉에 의해서 생겨난 그 느낌을 상의 대입하에 분별한다. 사실은 요거 인식작용, 지각작용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 대상에 대한 알미 생긴다. 그런데 상이 병들었느냐 치유되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아직은 우리가 다 병들어 있으니까 병들어 있을 때는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알매 함께한다. 요 부분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하여간 우리 삶을 크게 나누어서 대상을 감각해 드리는 대상을 아는 것의 결과가 이러합니다. 라는 1차, 그러니까 1단락 짓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뭐 이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은 그 대상에 대해서 행위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죠. 자, 교재를 계속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인식과정은 이렇게 1 내지 5, 알물 결과 맺는 것인데 줄여서 말하면 시기상의 영향하에 인식하여 알물 만드는 것입니다. 수식되는 부분들 다 빼고, 그죠? 뭐 제가 요새 그 수능 영어 뭐 이런 동영상을 좀 보니까 야, 제가 지금 고등학생이면 진짜 영어 좀 잘하겠더라고요. 아니 완전히 정말 뭐 거기서도 계속 그래요. 고정관념을 깨고 전혀 새롭게 영어를 가르치더라고. 와, 정말 새롭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사실은 우리 법에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1600년의 어떤 고정된 관념을 깨고 거기에 묶이지 않고 니까야를 니까야로 푸는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우리 공부하고 요즘 그 EBS 수능 강의 그 영어 강의들이 통하더라고요. 근데 그 강의에서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대개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뭐 요래되고 그 중에 수식되는 것들은 부사 빼고 해석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던데 우리도 요즘 5가지로 그 삶의 과정이 그 인식의 과정이 설명됐다면 그걸 한번 줄여보자 이거죠. 수식되는 거 빼고 압축을 해보니까 결국은 이 일단락되는 삶의 과정이 시기상의 영향하에 인식하여 알물 만드는 거.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따지고 보면 이거 아니에요. 요 새끼 쳐져서 만들어진 요 시기 뭐 대상까지 빼고 상의 영향하에 분별해서 알면 결과가 생깁니다. 요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뭔가요? 분별해서 안다라고 하는 요거는 그냥 분별해서 하는 작용이지 뭐 이것도 금방 우리가 촉이라고 하는 것을 촉이 어떤 기능을 가지는 게 아니라 단순히 만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분별해서 안다라는 것도 그냥 분별해서 아는 동사, 행위지 뭐. 이 분별해서 아는 것의 결과를 만드는 것은 그럼 결국 2가지죠. 식이라고 하는 요것하고 상이라고 하는 요것. 그죠? 식과 상. 요 2가지가 결과를 만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요. 이제 거의 요 얘기를 좀 마무리를 짓자면 결국 이거죠. 식과 상이 분별작용의 2 주체예요. 그래가지고 알물 만드는데 상의 병든 때문에 탐진치가 생겨나서 괴로움을 만들죠. 탐진치라고 하는 요거를 우리가 주목해가지고 보면 결국은 탐진치를 생겨나게 해서 괴로움을 만드는 데는 2가지 변수가 있구나. 요거 볼 수 있겠죠.
그죠? 우리 요걸 주목하자는 거예요. 두 가지 변수가 뭐냐 하면 하나는 식이고 하나는 상이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뒤에 공부할 거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수행을 말할 때 사념처, 사마타, 비파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은 사념처라는 수행은 바른 삼매에 들어서 사마타로 나아가기 위한 예비 과정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어요. 궁극적으로 불교 수행은 사마타, 비파사나 두 가지거든요. 이때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요 찌빠라는 요 마음 심자, 요 마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탐진치에서 보호하는 거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무명의 요소를 없애주는 거라. 무명의 요소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자의 하는데 열의자의, 비열의자의 두 가지가 있잖아요. 무명의 요소를 없애준다라고 하는 요 말은 열의자의 한다는 얘기거든요. 열의자의란 이야기는 뭐예요? 무명의 요소가 없어진 거니까 만호가 단말을 감각해서 식을 만드는데 요 식이라는 새끼 젖은 요 식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오염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만약에 말입니다. 이 식이 오염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별작용을, 그러니까 인식작용을 하면 오염된 식이 인식한 결과가 올바른 결과가 나올까요? 안 되겠죠, 아무래도. 마찬가지로 상이라고 하는 요것이 병들어 있어요. 그러면 병든 상이 개입해가지고 결과를 만든다 그러면 그것도 올바른 결과가 나오지 않겠죠. 두 가지예요, 그죠? 요렇게 두 가지를 놓고 지금 사마타라고 하는 수행은 따지면 그러니까 무명의 요소를 제어해서 열의작용하게 해서 식을 오염되지 않는 그런 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탐진치 없는 청정한, 그러니까 왜곡되지 않은 알을 결과 맺으려면 두 가지의 변수가 다 깨끗해져야 되죠. 그럴 때 우선은 뭐예요? 식이라고 하는 요것이 어쨌거나 그래도 주체는 요거죠. 그죠? 이런 삶의 과정을 보면 식이 주체거든. 우선은 식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라. 그래야 깨끗한 식이 이따 설명할 거지만 나의 내면에 있는 경향성으로의 상이 병들어 있구나. 요 상을 치유하자. 요거 위파사나거든요. 그러면 깨끗한 식이래야 상을 깨끗하게 치유해가지고 두 가지 변수가 다 해결돼서 알미 완전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두 가지. 그러면 우선 식부터 치유하고 그 치유된 식이 내면의 경향성, 상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치유함으로써 결과를 만들어야 되죠. 끝장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게 요거 식을 말기는 그게 1차적인 거예요. 그 수행을 사마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마타에 의해서 식이 맑아지면 그 상태에서 맑은 식이 내면의 경향성인 상을 병들어 있구나. 너 깨끗해져. 내가 치료해야 되겠다. 사실은 경전에서는 12연기가 부처님이 깨닫는 장면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열의자의를 통해서 12연기를 꿰뚫었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럼 열의자의를 통해서라는 게 뭐예요? 식이 맑아진 거죠. 그죠? 그 얘기죠. 근데 이게 참 설명하기가 쉽지 않지만 말은 타당하죠. 주체가 되는 식이 흔들려 있는데 결과가 안 흔들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식부터 해결하고 그 해결된 상태에서 이어서 내면의 상을 밝힌다. 치유한다. 이게 맞는 순서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는 수행의 체계가 쓰는 건데 지금
이 촉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왜 했냐 하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촉이 술을 즐거울 것이냐 괴로울 것이냐 이거를 결정하는 기능을 하는 촉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 촉은 다만 현상일 뿐이고 결정하는 것은 식이다 이렇게 볼 거냐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보니까 식과 상 두 가지가 변수잖아요. 그래서 식을 말기고 이어서 상을 치유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PTS 부분의 해석대로 하면 식은 그냥 아무 문제 없는 식이야. 그리고 그 역할 기능을 누가 하냐면 촉이 해.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식을 밝히고 상을 치유하는 이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왜? 식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식인 걸 뭐. 그죠? 지금 여기 우리 정리된 거에 보면 단순한 식이죠. 이 식이라고 하는 게 뭐 치료, 그러니까 맑아져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식이니까. 이 부분을 지금 따지면은 지금 PTS 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 이게 좀 많이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죠. 요거는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쨌거나 바로 무명의 요소. 김법원님 제가 이거 법회하면서 이 무명의 요소를 무지무지하게 강조를 하죠. 이 무명의 요소가 결국은 세상대로 못 살아가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내가 지옥을 만들어서 살 건지 하늘을 만들어서 살 건지를 누가 결정해? 예, 네이처, 만호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무명에서 이게 결정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이제 BTS 부분 개념으로 보면 이 부분, 이 무명의 요소라고 하는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어떤 해석이다. 이렇게 보아야 되겠죠. 아주 큰 의미를 갖는 거죠. 자, 그 마무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식과 상의 상태는 알매 상태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또한 알매 상태, 탐진치 또는 무탐무진 무치는 고와 고멸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배우지 못한 범부는 식의 상태가 나쁘고 상의 상태도 나쁩니다. 그죠? 식의 상태도 나쁘고 상의 상태도 나쁜 거예요. 이때 식의 상태를 개선하는 수행을 사마타라고 하는데 사념처에서 바른 삼매를 그러면 여실직연하게 되고 그때 여모 이탐 일시적 심해탈을 하면 열이 자의하게 됩니다. 라는 거죠. 거기까지가 사마타인 거죠. 그리고 상의 상태를 개선하는 수행을 밑바사나라고 하는데 번뇌의 소멸, 해해탈입니다. 우리가 아는 거로 이렇게 해가지고 삶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해해탈로 말하지 않죠. 심해탈은 심해탈인데 해해탈에 의해서 탐진치가 뿌리 뽑힌 사실은 상의 병들미 완전히 치유된 번뇌가 뿌리 뽑힌 그런 상태에서 부동의 심해탈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만약 촉이 즐거움 등을 일으킬 촉이라면 식의 상태가 나쁘다는 것에 의한 사마타 수행의 필요성이 배제될 것입니다. 식과 상의 이중적 문제가 설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사실은 제가 요거 글을 잘 마무리를 짓지는 못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 얘기를 어제 오늘 생각해서 오늘 좀 전달하는 거다 보니까 요거 나중에 좀 수정해가지고 카페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보시고요. 어쨌든 이건 촉이라고 하는 요거 하여간 촉이 처라고 하는 지위를 부여받을 만큼 참으로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기억에 의해서 식에 쌓인 기억에 의해서 경험이 즐겁고 괴롭고 이렇게 결정되는 건 아니다. 분명히 새끼쳐져 만들어진 거지만 요 마음이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식의 활동성이라는 거예요. 식이 활동성을 가지고 요 일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뭔가요? 이 시기에 의해서 진행되는 이야기들을 바르게 알아봐야 되겠죠. 뭐 시기 찢다, 심이라는 형태로 변해가지고 행위하고 나면 행위의 결과로 다시 시기 머문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기 머문다라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시기 뭐냐 하면 새끼쳐져 만들어진 이 시기, 이런 지금 이 순간 하나의 삶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자기가 원래 시기니까 그 시기에 이렇게 머문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이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이어지는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본래 오늘 준비했던 주제에 앞서 가지고 요 촉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짚어가야겠다라고 보니까 제가 그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글씨가 잘 안 보이나요? 요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거예요. 왕님 때문에 조금 만사돼가지고 예. 안 보이는.